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한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천문학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의 역지에는 역법 운영사항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주로 사용된 선명력조차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천문기록은 이전 시대보다 좀 더 폭넓게 관측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천문 관측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죠. 그럼 먼저 일식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첫 기록은 1012년 현종대의 것이라고 하며 1047년 문종 1년의 기록은 매우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일식을 제대로 예보하지 못한 한 태사국 관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어사대가 한 발언과 대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어사대는 전례에 의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을 때면 태사국에서 미리 위에 아래여 전국에 널리 알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식의 예보가 나오면 임금님은 흰옷을 입고 정전을 피하며 백관은 흰옷을 입고 각기 자리를 지키며 해를 향해 두 손을 잡고 서서 해가 다시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제례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식을 담당 관원이 제대로 알지 못했으므로 그를 파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임금이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일식과 월식이란 음양의 이치에 규칙성이 있어서 역사안에 틀림만 없다면 미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그들에게 벌을 주라고 강하게 아뢰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왕은 능력이 없는 관원을 더 이상 감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일식 예보가 틀린 경우에는 3건이 더 있는데요. 1338년에는 일식을 예보했는데 일식이 일어나지 않아 처벌로 곤장 70대를 맞기도 했다네요. 또한 일식이 있다고 예보했는데 날이 흐려 관측하지 못해도 문제였습니다. 1358년의 일식은 전라도 지역의 사람이 일식을 보았다고 보고함으로써 다행히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 예보는 담당 관원의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관측 역시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식이 설날에 있으면 새해 잔치를 다음 날로 미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식에 예민했던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식을 임금의 권위를 위협하는 조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는 1187년의 일식과 관련한 고려사의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일식이 일어나자 태사가 아뢰기를 이번 일식은 물러나는 일식이어서 제의라 할 정도는 아니니 근심할 바 없다 라고 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사 저료에서는 일식과 반란이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태양은 왕을 상징했던 만큼 주요 관측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흑자로 표현된 흑점 기록이 천문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흑점을 기록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이죠. 이 흑점에 대한 기록은 모두 53건에 이릅니다. 이 기록들은 흑점이 등장하고 사라진 시점 혹은 지속된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크기도 보고했는데요. 크기는 달걀, 복숭아, 배, 의약과 같이 자연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물건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려의 월식은 전혀 기록이 없던 삼국시대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무려 22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처음 월식이 기록된 것은 1009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종 때 15번이나 월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번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이 많기는 하지만 일식과는 달리 월식은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은 듯합니다. 왕을 상징했던 해와 달리 다른 왕비의 상징이었던 것도 이런 인식에 관련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월식 예보를 비판 없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26년의 월식의 경우에는 태사가 이를 미리 보고하지 않은 일로 결국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어사대에 이를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이후 1030년 월식 예보가 맞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월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했는데 월식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천문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계기로 역법에 관한 논의가 궁중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지난해 12월을 송역법에서는 30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태사국의 역법은 29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천문학자들이 정확하지 못함이 분명하니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936년 건국한 이래 10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역법 계산에 통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1078년의 월식은 예보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법 관원들이 역법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고려에 와 있던 송나라 사신이 역법 계산을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그 후에도 번번이 월식 예보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 번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일식에 비해서 월식을 크게 의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식 오보와 비교해보면 월식 오보에 대해서는 담당 관원에게 상대적으로 처벌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간혹 월식과 관련한 제례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인종은 월식 때 소복을 입고 대궐 뜰에서 구식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종 때에는 국가 중요한 행사였던 팔관의 일정을 월식이 있다는 이유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팔관에는 천신과 오악, 명산, 대천, 그리고 용신을 섬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통사에서 중요하게 관측하고 또 천체 운행을 예측해야 하는 대상은 해와 달 그리고 오행성입니다. 새벽과 해질 무렵에 그리고 밤에 이 별들이 잘 보이는 만큼 달과 관계는 관측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낮에 나타나는 금성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낮에 뜨는 금성은 하늘이 특별히 맑을 때 관측되는데요. 또한 금성이 지구 가까이 있을 때도 보이죠. 1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려의 금성 관측 기록을 보면 1131년의 금성은 무려 100여일이나 하늘을 가로 지나갔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행의 운행과 관련된 기록은 좋은 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는 일을 두고 나라의 큰 상사, 즉 왕족의 죽음을 연결하기도 하고 반역과 관련 짓기도 했죠. 또 금성이 달을 범하거나 달이 토성과 서로 범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범한다는 말은 서로의 간격이 8천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이 밝은 만큼 이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토성은 관측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한 화성이 달을 범했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범하는 현상은 상서롭지 않은 일이었죠. 특히 왕비나 귀인의 죽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행성의 관측도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밤하늘 전반에 걸친 변화도 살폈습니다. 고려시대의 천문 관측을 담당한 관원들은 해성과 꼬리가 없는 해성인 패성 등을 총 76번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뜻하는 객성도 7회나 관측했다고 하죠. 게다가 노인성도 관측했는데요. 이를 관측한 사람은 장수한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 속 별들의 운행에서 유별나게 다른 움직임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려 천문 관측이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